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일 되겠습니다. 자, 벌써 2021년이 반이 지났네요. 오늘의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금년도 이제 세제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죠? 양도세가 최고 75%, 다주택 단기 거래자에게 중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문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세금을 삥을 뜯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처럼 이제 배급제처럼 돈을 나눠주는다 이거죠. 그죠?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자기들은 복지라고 하지만,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야당하고 여당 싸울 때 보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정책은 선별적 복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선별적 복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대상에서 얘네들의 머릿속에서의 국민은 누구냐? 그러면 일단 주택을 가지거나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좀 있죠. 요런 정부라는 거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한 30년 해오면서 거의 30년 다 해왔잖아요. 그리고 나이를 이제 한 반백년 살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전쟁을 체험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양도세 75% 이거는 장난으로도 말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지금은 보면은 쌀값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물가 상승의 폭탄이 이미 왔어요. 최근에 파 한 단에도 막 만 얼마씩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생활물가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 생활물가도 급등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정말로 경제 아마추어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능하면 모르는데 이제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애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돈을 가진 자본가들, 부르주아지에 대해서, 부르주아에 대해서 현대판으로 이렇게 어떤 징벌적 그다음 복수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자기들은 어떠냐고, 뭐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이번에 최근에 부동산 정책들 펼치면서 나오잖아요. 저들은 다 20억, 30억짜리 삽니다. 이번에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청와대 내부에서의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여권에서의 투자, 그 다음에 민주당의 상층부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어준이에 대한 투자, 재산이 엄청나게 증가됐죠.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식이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벼락거지가 생기고 젊은 층에게 사다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계층 간에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는 것은 주로 이제 대출이라는 수단이죠. 어차피 돈을 모아서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낍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출을 억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DSR이 시행되면서 더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은 1000년, 만년 흘러도 현재 20대, 30대들은 죽어도 집을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난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세금으로 두들겨서 조지고, 그래서 결국은 공공용도로, 공공이죠. 바로 공산주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중간적인 역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서울에서 부산 바로 못 가잖아요. 예, 그렇죠. 광명 거치고 대전 거치고 그 다음에 대구 거치고 울산 거치고 부산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치는 중간 단계로 보면 되고, 이 정책의 지향점은 분명하게 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분석이죠. 이런 75%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노릇인 게, 보세요. 지금 취득세가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이 되면은 2주택부터죠. 8%입니다. 3주택이면요. 12%입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양도세가 최대 75까지 나와버리면은 거의 90%예요? 87%가 되겠네요. 세금을 87%로 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세금, 재산세 내죠. 그 다음 종부세 내죠. 그죠? 지금 이거는 취득세하고 양도세니까 중간에 있는
종부세와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집값 전부를 뺏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계산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악법이 드디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충격적인 과세죠. 이제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 방송 들을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보면은 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금 때릴 때 자기들이 이제 그 대체적으로 무능할수록 남이 조금 벌을 받으면 희열감을 느끼죠. 희열감. 그래서 이 현재 이 세금 제도가 옳다라고 1%라도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돈 벌어서 돈을 현금으로 모으면 결국 월급이든 뭐 전문 자격사 같은 어쨌든 현금으로 모아서 그 현금으로 재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식 뭐 아니면 요즘에 코인은 안 하죠. 사람들 잘 망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죠. 주식 아니면 부동산 요 두 가지 말고 뭐 있나요? 뭐 펀드에서 재산이 증가되나요? 보험 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테크라고 분류되는 것은 전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주식과 부동산인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안 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하라라는 건데 주식은 경제가 좋아져야 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앙응하는 식으로 그 현금이 이렇게 주식에 들어가면 폭락을 하면 크게 손을 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도로는 이제 국민들에게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내가 현금 벌어도 결국은 국가한테 배급제로 밀가루를 한 포대 받아 쓰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악법이 얼마나 시행될까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런 거부터 손을 보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대권 나오면은 그 민주당의 이재명이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엄청나게 세금 뜯어내자는 주의고 돈 나눠주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현재 민주당 제도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크게 부자 될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부자 되죠? 한번 알려주세요. 월급 받아서 부자 되나요? 월급 받아서? 안 돼. 지금도 안 되는 게 내년에 될 리가 없고 10년 후에 부자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하고 단기거래자에 대한 인상이 된다. 세금. 단기거래라는 것은 일종의 사서 파는 1년 미만의 어떤 파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항상 이제 50% 가까이 뜯다가 최근에 이제 40으로 줄었다가 자, 단기 거래를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거래, 즉 주택을 오래 보유해야 된다라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거래의 과세를 중과하는 것도 사실 이치 안 맞아요. 왜냐면 단기 거래를 해야 세를 쓰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머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단기 거래 하지 마. 그러니까 집을 네가 오래 갖고 있어. 장기 보유해. 요렇게 얘기하고 장기 보유했을 때 공제를 세제 혜택을 안 줘버리니까 결국은 세금 내게끔 들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죠? 장기 보유해야 재산세도 뜯고 시기에 따라서 오르면 양도세도 커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입장에서 주택 공급은 안 하지 단기 거래하면은 세금 때리지.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해져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 연초에 국토부 변창흠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했던 게 뭐 폭발적인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용하죠. 지금 6월 남았어요. 앞으로 이제 이 정권이 끝날 게 이제 아직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폭발적으로 주택을 공급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으로 올려버린다. 무슨 이거 붕어빵도 400원 하던 거 700원 하면 망해버리거든요. 이런 발상이 참 놀랍고
정말로 어떤 지향점과 고의성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 1년 이상이고 2년 미만이면은 기본 세율은 6에서 45인데 60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팔면은 1년 안에 팔면은 아까 얼마에서 70? 그죠? 40에서 70이 돼 버리는 거죠. 1년 미만. 이렇게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옛날 거니까 옛날이라 해봐야 어저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분양권도 과세를 똑같이 하죠. 분양권도 1년 미만이면 70이야. 무조건 70이야. 1년 안에 팔면은 70% 떼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팔 사람이 없죠. 누가 팔겠습니까? 10억을 벌어서 7억을 준다는데 누가 팔겠어요? 그죠? 1억을 벌면은 7천만 원이 국가에 뜯기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절대. 그러니까 매물이 시장에서 잠긴다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년이면 60%로 된답니다. 그럼 2년 안에 10억 벌면 6억을 뜯기고 1억 벌면 6천을 뜯기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러니까 안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새로 매입도 잘 안 하는 편이지만은 팔아도 1년에 70, 2년에 60이니까 팔 사람은 없죠. 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뜯기느니 그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리겠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잖아요. 60% 70% 뜯기느니 증여세 70까지 안 가거든. 그러니까 증여세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이 넘으면 이제 기본세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째부터는 기본세율이죠. 자, 이거가 말하는 게 지금 1주택이에요. 1주택. 1주택 가진 사람도 70, 60 뜯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쇼킹한 노릇이죠. 1주택자한테도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년부터는 이제 기본세율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유기간이 10년이고 거주기간이 0년이면 양도소득세를 40% 공제해준다. 엄청나게 올렸으니까 10년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80% 공제했는데 요즘엔 40%만 공제하는 거죠. 왜 이것도 없애지 그랬을까?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주택 중과세율인데 현재는 기본세율의 10%, 2주택, 3주택은 20%를 더했는데 이제는 20, 30을 더합니다. 기본세율에다가 외우세요. 다주택자는 2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20%를 합쳐 2주택이니까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니까 3주택이니까 30. 이렇게 증가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중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기본세율을 한 30% 뜯기면 60%까지 뜯긴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1년 미만에서 3주택을 판다. 1년 미만에서 그러면 70%에다 30%니까 100% 뜯긴다고 보면 됩니다. 대박이죠. 멋집니다. 획기적인데? 이런 아이디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이로써 75%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75%가 최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2% 재산세까지 포함하면은 재산세, 취득세를 어디 12, 8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같은 재산이 취득하는데 몇 주택이면 취득세를 더 준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그럼 자동차도 한 대 사고 두 대째 사면은 똑같이 취득세를 올려야죠. 요런 거. 이거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우리가 이제 합헌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국민들에게 적당한 정도의 경계가 돼야지, 반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이 정책을 보복성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니죠. 요런 거를 폭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항상 나라가 망할 때 세금 폭정이 가장 으뜸이고 그 다음에 탐관오리가 폭정이 있죠. 이번에 이제 법무차관이 이번 사표를 냈습니다만은 택시기사 때려놓고도 1년 경찰이 무마해버렸잖아요. 이런 게 탐관오리죠. 탐관오리, 세금, 탐관오리 이런 게 조직적으로 되는 거. 요게 이제 부패 이런 거죠. 네. 종부세는 올해부터는 일반 세율이 어쩌고 종부세가 우리가 이제 헌법소원 위헌소송 넣어놓은 거죠.
드디어 이제 그 6월 1일이 돼서 저도 이제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2개 있는데 이게 6% 나옵니다. 뭐 10억, 20억짜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2억 뭐 이런 거예요. 그럼 2억짜리면 일반적으로 종부세 안 내죠. 그런데 12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6%니까. 그죠? 하나는 4억 그러면 2400 내야 되는 것이죠. 요런 식인 거죠. 근데 1200을 6%를 내려면은 158억 정도 돼야만 6% 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10년 전에 사놓은 거. 그래서 이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위헌 소송 걸어놨으니까 이게 만약 합헌이면은 할 말이 없죠. 이 나라에는 정이 없는 거 없어져 버리죠. 비논리니까. 자, 그 종부세와 관련된 그 헌법 판례가 있어요. 헌소 판례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세금은 징벌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담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담세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세 보완적 개념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 보완적 개념이 아니에요. 지나치죠. 자, 이런 거 세금이 너무 복잡합니다. 세무사도 포기하고 있고요. 뭐 옛날에는 1가구 1주택이 비과세였습니다. 전 옛날 정부에서는. 그러나 여기 와서는 비과세가 아니죠. 또 뭐 9억이냐 얼마를 넘으면은 그 넘은 만큼에서 또 세금을 뜯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2주택 이하 3주택은 여기에 보면은 그 2주택 이하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가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법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법인은 6% 단일세죠. 뭐 3억 원 이하도 6%, 여기도 6%, 94억 초과해도 6%. 이렇게 됩니다. 개인은 94억 원을 초과해야만 6%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현행은 3.2%였는데요. 요것도 또 158억에서 94억으로 낮췄네요. 개인도. 그죠. 최근에 어디서 보니까 장동건 집이 100억이래요. 100억이 넘는데요. 장동건이가 사는 데가. 그럼 이제 100억이면 6%면 6억 내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달에 5천만 원씩 자기 집에서 월세 사는 게 되는 거죠. 맞죠? 100억짜리니까. 이렇게. 물론 시가하고 여기에는 공정시작 과세 표준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94억 원이 초과되려면 한 100 몇십억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장동건 집이 여기 구간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 그것만 해도 5%죠. 그러면은 100억, 그러니까 장동건이가 그 1년에 5억 가까이 낸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거의 4천만 원씩 그 한 달에 산다고 보면 하루에 300만 원씩 남의 집에서 월세 사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요런 게 제일 불합리하죠. 아마 이제 그들도 많이 불만이 있을 겁니다. 자기 집에서 하루 숙박비가 300이면 호텔에 스위트룸 정도 가서 그냥 아예 집이 없이 호텔에서 룸서비스 받으면서 스위트룸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세금을 이렇게 뜯길 거면 이제 그런 계산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이런 거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그 양도세가 요것만 외우세요. 최대 75까지 된다. 자, 2주택은 기본세율 플러스 20% 추가, 3주택은 기본세율 플러스 30%를 가중한다. 양도세. 2주택이니까 2, 3주택이니까 3. 이거 외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양도세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다. 이렇게 외워 놓으세요. 2주택이면 20%, 3주택이면 30% 추가, 1년 이하면은 70%, 2년 이하면은 60% 뜯어간다. 대박 사건입니다. 여기 기억해 놓으세요. 21년 6월의 작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